2023년 7월 순직한 최상병의 상급 부대장이었습니다.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작전을 지시했던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까지 부하들에 대한 진술회유도 시도했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핵심 인물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하면서 승부수를 띄운 해병특검의 수사도 심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의 재판 일정으로 출석이 불가하다며 오늘로 예정됐던 특검의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청탁의 증거인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확보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 측으로부터 돌려받았다며 모두 특검에 제출한 건데 지금까지 이 물품들이 어떻게 숨겨져 있었는지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 수사관들이 통일교가 보냈다는 김건희 여사 선물을 수색합니다. 법당 비밀 공간도 다 수색하신 걸까요? 수차례 압수수색에도 통일교 측이 건넸다는 목걸이와 가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 씨가 스스로 이 물품을 제출했습니다. 제출받아 압수하였고 그 일련 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과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022년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만 원대의 목걸이를 받은 전 씨는 처남 A씨를 지켜 쇼핑 봉투에 목걸이를 담아 김 여사 사무실 앞에 둔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 씨는 그동안 이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다가 지난 재판에서 전달한 게 맞다고 번복했습니다. 전 씨는 비슷한 시기 전달된 고가 가방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매장에서 또 다른 가방과 구두로 교환한 뒤 잃어버렸다고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전 씨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 물품을 받았다가 2024년 모두 돌려줬습니다. 전 씨는 이를 지인인 한 여성에게 맡겨두고 있다가 최근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청탁을 알선한 게 아닌 단순 중간 전달자라고 강조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어제 김 여사 재판에선 가방 교환을 지켜본 매장 직원이 바꿀 물품을 영상통화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김 여사로 추정되는 걸걸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구두 등의 사용감이 확연히 있다며 김 여사가 사용한 걸로 봤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김 여사가 물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종묘 차담의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출입이 금지된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 용상에도 앉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보미 기자입니다.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 왕의 즉위식 같은 국가의식을 거행한 근정전은 경복궁을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평소에도 내부 출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그런데 정기 휴궁일에 김건희 여사가 근정전 내부에 들어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상황 일지를 보면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는 VIP가 근정전과 경회루 등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VIP라고 표현된 분이 김건희 맞죠? 네, 맞습니다. 약 1시간 50분 동안을 가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죠? 국정감사에선 김 여사가 근정전 안에 있는 왕의 의자인 용상에 앉았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근정전 의자에 일반 민간인이 왜 앉았어요? 빨리 이야기해보세요. 누가 앉으라고 그랬어요? 저도 솔직히 뒤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가 광화문 월대 복원 행사 등을 위한 답사 차원에서 경복궁을 찾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용상에 앉았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근정전 내부 관람은 계획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문체위는 오는 29일 종합감사에서 김 여사의 경복궁 방문에 동행했던 사람들을 출석시켜 해당 논란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년간 캄보디아 현지에서 접수된 납치 감금 신고 중 100여 건이 미해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현지 공간의 안이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고 질타했습니다. 프노펜에서 정유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 감금됐다는 신고는 폭증 추세입니다. 지난해 220건에서 올해는 벌써 8월까지 330건, 이 가운데 100여 건은 아직 미해결 상태입니다.
직접 캄보디아를 찾은 국회 외교통일위원들은 실태 파악이 어렵다,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대사관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근무 시간 끝났다. 신분증 가져와라. 정확한 위치가 알아야지 뭐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 안전을 개팽개치니까. 우리 국민이 실종됐다, 납치됐다, 감금됐다. 220여 건이면은요. 정말 그때부터 벌써 나라가 들썩들썩 했어야 돼요. 이대로라면 지난 8월 대학생 박모 씨가 범죄 조직의 고문으로 숨진 것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태가 또 생깁니다. 가능성이 난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정부가 정말 너무나 안이하게 대응을 한다. 범죄 단지에서 탈출한 한국인이 대사관에서 문전박대당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서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무조건 들어와가지고 일단 안에 피신시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실제 범죄 단지를 둘러본 위원들은 추가 피해를 막고 현지 교민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재 이곳 교민들은 캄보디아 전체가 범죄의 온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장 국감을 마친 위원들은 오늘 이런 교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입니다. 푸놈펜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지인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다가 거절하자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주범에게 검찰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박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수입차 매장에 가서 차대 번호를 알아오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A씨. A씨가 이를 거절하자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이 제안을 했던 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조직원 신모 씨였습니다. 신 씨는 공범인 박모 씨 등에게 제안을 실행하지 않아 6,500만 원 손해가 생겼다며 이를 갚으려면 A 씨를 캄보디아로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1월 A 씨를 꿰어 함께 캄보디아로 갔고 현지에서 휴대전화와 여권 등을 빼앗은 뒤 범죄 조직에 넘겼습니다. A 씨는 결국 20일 넘게 감금됐습니다.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고 계좌에 있던 돈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A 씨에게 다른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하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협박했습니다. A 씨의 극적인 탈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신 씨를 붙잡아 재판에 넘기고 징역 9년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이보다 높은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캄보디아 조직원들과 공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제때 구출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박 씨 등 공범 2명에게도 불법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 각각 징역 5년형과 3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를 위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기로 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동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지금 만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인데 추가 제재를 발표한 미국의 압박에 러시아는 핵 훈련에 나서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양민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이 적절치 않다며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2주 안에 헝가리에서 만나자며 전화통화로 합의한 뒤 불과 엿새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We canceled the meeting with President Putin. It didn't feel right to me. It didn't feel like we were going to get to the place we have.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를 놓고 러시아와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 앞서 트럼프는 현재 전선에서 일단 휴전부터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도네츠크 등의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반대하자 회동 취소로 푸틴 압박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추가 제재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석유기업 2곳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즉각 휴전에 나서라고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지를 위해 백악관을 찾은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는 다음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 등 관련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길게 만날 거라고도 했습니다. I think he can have a big influence on Putin, and we will certainly be talking about Russia, Ukraine. 미러 정상간 만남이 무산된 가운데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지휘 아래 6회공 핵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예정된 훈련이었다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지만 서방 언론을 향해
과도한 정보전으로 방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결정을 앞둔 가운데 코스피 시장 7거래일 만에 조정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하루 만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5.53포인트 하락한 3,848.15에 코스닥은 4.57포인트 밀린 874.58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산 소프트웨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 등으로 미국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락 속에 LS일렉트릭은 3분기 호실적에 상승하는 등 전력주 흐름 좋습니다. 달바글로벌을 비롯한 화장품주, SK케미칼과 명인제약 상승 중인 반면 금융과 자동차, 조선주, SK스퀘어, 세진중공업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JYP엔터 등 엔터주, 포스코엠텍과 G2G바이오 상승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33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이색적인 인력거 경주대회가 열렸습니다. 100kg이 넘는 인력거를 끌고 달리는 선수들. 일본에서 처음 열린 인력거 경주 대회입니다. 인력거를 끌면서 경사를 넘고 기둥을 돌며 100m를 달리는 코스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아사쿠사와 교토 등 일본을 대표하는 관광지에서 활약하는 인력거꾼 55명이 참가했습니다. 가장 멀리서 참가한 나가사키 출신 28살의 모리타 선수. 인력거를 사랑해 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인력거를 만드는 방법까지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는 32초로 16위. 그래도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33살의 고다마 선수는 10년간 프로 럭비 선수로 활약하다 은퇴한 뒤 지난해부터 아사쿠사에서 인력거를 끌고 있습니다. 럭비와 인력거는 넘어지면 안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데요. 28초 대 결승선을 통과한 고다마 선수는 아쉽게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승은 27초 대를 기록한 아사쿠사 인력거꾼 고바야시 아유무가 차지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선 손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다름 아닌 휴대전화 봉인입니다. 직원이 건네주는 자석 파우치에 휴대전화를 넣고 닫으면 손님은 그 파우치를 직접 들고 다닐 수 있지만 스스로 열 수는 없습니다. 전화를 써야 한다면 직원의 도움을 받아 밖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불편해하던 손님들도 곧 익숙해졌습니다. I like my phone. I like seeing, my messages and emails and things come through. But sometimes you gotta unwind.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 중인 이 레스토랑의 사장은 한 유명 요리 경연 프로그램의 우승자 록하퍼 셰프인데요. 휴대전화에 지나치게 의존하던 자신을 반성하며 사람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Just told me I was crazy as hell. We as human beings need offline spaces to commune and convene and 하퍼 셰프는 휴대전화 대신 대화와 웃음, 그리고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레스토랑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중국 간수성 란저우 야생동물원에서 태어난 아기 판다가 생후 한 달이 됐습니다. 간수성에서 인공사육 중인 판다가 낳은 첫 번째 판다입니다. 분홍빛을 띤 몸에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로 태어난 수컷 아기 판다. 출생 당시 몸무게는 고작 100g, 하지만 생후 한 달이 지난 지금은 1.3kg으로 늘었습니다. 사지와 어깨, 눈 주위에 검은색과 흰색 털무늬도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인큐베이터에서도 나올 예정입니다. 사육사들은 육아 경험이 없는 어미 판다 말란을 대신해 팀을 꾸려 24시간 교대로 새끼 판다를 돌보고 있습니다. 我们每5天会给它测一次它的生长指标，然后每天都会进行称重。它现在体重还有它的身体状况，都是比较健康。
동물원 측은 그동안 사육 중인 판다의 번식을 위해 중국 판다 연구센터의 지도를 받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깐수성 주민들은 지역에 새로운 스타가 탄생했다며 새끼 판다의 성장을 함께 지켜볼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튀르키예 남동부 디야르바키리의 외곽마을. 달궈진 쇠를 망치로 다듬고 있는 이 노인은 대장장이 라마진 씨입니다. 말과 노새, 당나귀의 발굽을 보호하는 편자를 만드는 장인입니다. Eşeğin nali küçüktür, katırın normaldir, atın büyüktür. Öyle çakılır. Ondan sonra katır topuğu var, alttan keseceksin, önünden fazla kesmeyeceksin. 다듬은 편자를 말 발굽에 끼울 때는 말의 체중과 발굽의 각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올해 72살의 라마젠 씨의 망치질은 벌써 50년을 넘겼습니다. 자동차나 트랙터도 없고 누구나 말을 타던 시대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직업이었지만 ize 이 일대에선 라마젠 씨가 유일한 대장장입니다. Hazır o da zaten tek örnektir. Tek bu işi bilendir. Yıllardır bu mesleği burada icra ediyor. Kendisini seviyoruz, değerli bir abimizdir. 한때 튀르키예에선 대장장이 학교까지 있을 정도였지만 이제는 직업으로 지속되기 힘든 전통 기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책을 주도한 정부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어제 공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강남 다주택자 지적을 받고 있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집을 자녀에게 양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세준 기자입니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지난해 30억 원이 넘는 성남 분당의 아파트를 배우자가 전세 낀 매매, 갭 투자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입주 시기가 맞지 않아 불가피했다는 해명에도 비판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11호 대책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돼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됐는데 정작 당사자는 갭 투자로 집을 샀다는 지적입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시장 안정에 꽤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 차관은 최근 집값이 떨어지고 소득이 쌓인 후 집을 사라는 발언으로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듯 당초 어제 서울 공공주택 공급 지역을 방문하려던 일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주 국정감사를 준비하느라 일정을 조정했다며 국감때 질의가 나오면 설명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강남 다주택자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이 원장은 송구하다며 한두 달 안에 정리하겠다면서도 자녀에게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녀한테 양도할 국민들이 법감정에 잣대에 맞지 않다는 것 받아들이겠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도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정책과 맞물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에 대해 이중적이라는 여론의 비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밤사이 경기도 남양주와 시흥의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충남 보령의 숙박시설에도 불이 나 투숙객 8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이호준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화염이 거세게 솟구칩니다. 화염으로 인한 연기가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어젯밤 10시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나무배 한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좀 심하게 불이 나가지고 막 터지는 소리도 많이 나고 터지는 소리가 여러 번 났거든요. 안에서 뭐가 터지는 소리. 불은 약 70분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주민 36명이 대피했습니다. 14층과 15층 주민 6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장판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주민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집안 내부가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층에서 번지지 않고 20분 만에 꺼졌지만 주민 36명이 대피하고 연기를 마신 11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신고자가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진술한 가운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인근 숙박시설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숙박시설 4층에서 난 불은 객실 1개를 태우고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투숙객 81명은 불이 난 직후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어린 딸을 데리고 산책 중이던 30대 여성이 중학생들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습니다. 가해 중학생들은 면허도 없는 상태였는데 이런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인도 위에서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가는 엄마와 아이. 갑자기 전동 킥보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아이를 향해 달려오자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엄마는 킥보드에 부딪혀 그대로 쓰러집니다. 둘째 딸아이가 뭐 하나 먹고 싶다고 해서 이제 솜사탕을 사서 편의점에서 나오는 길에 보도블럭에 너무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란했던 내 가족의 일상은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표현은 안 하지만 그 트라우마가 저는 마음으로 느껴지거든요. 와이프가 애들한테 엄청 잘해줬거든요. 반드시 회복할 거라고 믿고 있고. 사고를 낸 중학생 2명은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타고 있었는데 1인 탑승 원칙을 지키지 않은 건 물론 원동기 면허도 없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입니다. 면허 인증 없이 대여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라는 안내 문구는 나오지만 다음에 등록하겠다는 버튼을 누르자 바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딸 수 있지만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가운데 절반은 무면허 운전이었고 이 가운데 80%가 10대였습니다.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은 1년 가까이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올해 7번째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후 올해 금통위는 다음 달 한 차례 남았습니다. KBS 박장범 사장이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세계 공영방송 PBI 총회에서 PBI 2026 서울의 의장으로 선임됐습니다. 박장범 사장은 PBI 의장으로 선임돼 매우 영광이라며 KBS의 성공 모델 등을 공유해 전 세계 공영방송사들이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BI는 지난 1990년 KBS와 영국 BBC 등이 공동 설립한 세계 최대 규모의 공영방송 국제협의체입니다. 오늘 절기로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이지만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11.8도 등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았는데요. 이번 주말까지는 평년 이맘때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초에 서울의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또 한 차례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 동풍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만들어져 지금도 강원 영동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모레 토요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에 20에서 80, 많은 곳은 100mm가 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 10에서 50,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에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9도, 강릉 17도, 청주와 대전 21, 전주와 광주, 부산 22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 뉴스 930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